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위성이 개발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전시 행사에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ADD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과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 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비 설계 단계로 2023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초소형 SAR 위성체는 가로 3m, 세로 70cm 크기 직사각형 형태로 앞면에는 레이더가, 뒷면엔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개발 성공 시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위성 가운데 제1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 제품보다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 양자 레이더 기술, 적이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습니다. ADD는 창설 50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왕정홍 방사청장, 역대 소장과 전 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 첨단 무기 공개 5312건 재생이전 이동 다음 이동 볼륨 낮추기 볼륨 높이기 음소거 팝 겉보기 전체 영상보기 구입 신청 첨단 무기 개발의 산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분야 등 첨단 과학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 박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상과학 영화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무거운 장비를 휴대한 병사의 고속 이동을 위해 다리 근력을 수십 킬로그램까지 강화해줍니다. 무릎에 구동기가 달려있어서 하중을 꽉 잡아줍니다. 엉덩이 쪽에도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처지거나 하는 힘들을 잡아주면서 40kg을 버티는 것이죠. 무거운 지뢰 탐지기의 무게를 지지해 당초 20분가량 가능하던 탐지 작업을 배 이상 늘려주는 웨어러블 로봇도 개발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50주년을 맞아 첨단 무기 개발이 한창인 종합시험장을 공개했습니다. 체계 개발이 한창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될 최첨단 레이더와 무인 수색 차량,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입니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 빠르게 동시에 10개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는 이번 달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970년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하던 기술력에서 현재는 미사일과 훈련기, 자주포 등 최첨단 무기를 전력화하며 세계 9위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군 최초의 전용통신 위성 아니시스 II호 위성 개발에 성공하며 우주 분야로까지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비행무기, 그리고 첨단 국방과학, 우주 분야, 양자 분야, 그리고 합성생물학 과학 분야에 끝없이 상상하고 끝까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합성생물학 기술을 적용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영장류 시험에서 발열 완화와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민간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X 전투기에 장착될 최강 미사일은 KF-X 전투기에는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티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람,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 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티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티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일러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얕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미티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의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 전투기 독자 개발. 전투기를 자력으로 생산한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3세대 F4에서부터 4세대 F18을 거쳐 5세대 스텔스 F22와 F35로 단연 선두다. 러시아도 미그와 수호이를 거쳐 스텔스기인 T-50까지 갔다. 양자 경쟁에 프랑스가 미라지에 이어 4.5세대인 라팔로 뒤쫓지만 한 발 뒤진다. 근래는 중국이 제2-20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이며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으려 한다. 인도는 4세대 테자스를 넘어 러시아와 공동으로 스텔스급 FGF-A를 개발 중이다.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협력으로 출발했다가 이젠 경전투기 A-29 슈퍼 투카노를 13개국에 수출할 정도이고 대형 수송기까지 자체 개발을 마쳤다. 후발주자들에겐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일본과 대만이다. 일본의 경우 F3라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보유했고 대만은 초음속 경전투기 징고를 개발했다. 하지만 미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뤄낸 성과여서 족쇄가 채워져 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다. 두 차례 아랍과의 전쟁 후 자체 전투기 확보에 목을 매 F-16급인 라피까지 개발해 독자 기술을 확보했지만 스스로 생산을 포기했다.
대신 스텔스기 도입에 항전과 무장 시스템은 자체 장비를 장착하기로 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실리를 끌어내는 노선으로 돌아섰다. 셋째는 스웨덴이다. 비겐, 그리펜에 이어 5세대 그리펜 엔진을 진행 중인데 주요 장비를 타국에서 도입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독자 개발을 추구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스웨덴 모델이 바람직하다. KF-16 면허 생산, 경공격기 KA-1 설계 생산, 초음속 훈련기 T-50 양산과 수출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왔고 보람의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스텔스기 F-35 도입에 연계된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한 뒤 이제 KF-X 사업에 AESA 레이더 등을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는 2006년부터 시작해 전차와 호위함의 응용시험을 거쳐 현재 항공기에도 적용 중이다. AESA 레이더로 공대공을 넘어 공대지, 공대해 모드까지 개발해야 하는데 목표 시점을 3년 앞당겨 2021년까지 마치고 2025년 시제기에 통합기술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의 기술 이전에 매달리지 않고 독자 개발로 가려면 결국 예산과 인력을 늘려줘야 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탑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ADX 관계자는 시제품 제작 전에 실물 모형을 먼저 공개한 배경에 대해 KF-X는 8조 원이 들어가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대국민 중간 보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무능, 무책임, 거짓말, 길 잃은 KF-X 사업.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우리나라는 왜 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됐을까? 전투기 개발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항공군 예비역 장성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KF-X 사업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부터 KF-X나 기술 이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학이 없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로키드 마틴사의 F-35를 사야 한다. 거기에 다 매몰된 겁니다. KF-X 사업에 관심을 가질 정신이 없었죠. 미국이 나중에 다 해주겠지, 그런 생각만 한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국익보다 미국의 입장이 우선 고려됐다는 말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KF-X 사업은 총 7번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 딱 한 번. 그것도 사업 주체인 공군이 한 대학에 의뢰한 셀프 조사뿐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를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사들이는 8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형태로 4개의 핵심 기술을 포함 총 25개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KF-X 사업의 핵심이다.
당초에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설계됐기 때문에 기술 이전 문제는 FX, KF-X 사업 모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을 거부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말을 뒤집었다. 기술 이전 문제가 KF-X 사업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4개 기술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결정적인 거냐? 그것 아니면 KF-X 사업을 기술 이전을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전 받지 못한 4개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90% 정도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정부는 9천억 원 정도를 들여 4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또 체계 통합까지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수조 원의 돈을 들이고도 실패한 일입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유럽의 경우도 AESA 레이더 하나 개발하는데 1조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기간도 10년 넘게 걸렸고요. 만약 우리가 계획대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놀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와대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심지어 같은 입에서도 매번 말이 달라졌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올해 4월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가 FX 기종 선정 당시인 2013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9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4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던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그는 10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올 6월에야 알게 됐다고 입장을 번복했다.